엄마의 마지막 선택. 시설비는 우리 형제가 반반 낼게요. 수진이는 빼고요. 큰오빠가 요양원 상담사 앞에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80년을 살아온 그 자랑스러운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거들었죠. 수진이는 시집 갔으니까 우리 집안 사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한겨울 얼음장보다 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큰오빠가 비웃었습니다. 너 남편한테 뭐라고 할 건데? 시어머니도 있는데 친정엄마까지? 설득할게요. 말이 쉽지. 현실 봐라, 현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그게 그날 엄마가 하신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엄마 지갑 속에 숨겨진 통장이, 아무도 모르는 부동산 지분이, 30년간 모은 비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리고 그 전부가 제게로 올 거라는 것도. 저는 박수진, 46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엄마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 전 마이너스 유언장 작성. 엄마가 쓰러진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오른쪽 몸이 마비됐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형제들이 모였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큰오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정리하시고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둘째 오빠 민호가 거들었어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엄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한쪽 입꼬리가 처진 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엄마 아파트 팔면 얼마 나올까요? 민수 오빠가 물었어요. 강남이니까 15억은 되겠죠. 그럼 요양원비 내고도 남네요. 남은 돈은 어떻게 하죠? 일단 우리가 관리하다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엄마 앞에서 유산 얘기를 해요?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감정적이라고요? 그래. 너는 시집간 딸이잖아. 우리가 엄마 모실 책임 있어. 모신다고요? 요양원 보내놓고?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니야.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거지.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재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우리 엄마도 계시잖아. 알아요. 하지만 두 분 모시기엔 집도 좁고 방 하나 더 얻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리고 당신 오빠들은 뭐 해? 오빠들은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그럼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여보, 나도 당신 엄마 모시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30평 아파트. 시어머니, 남편, 저, 그리고 고등학생 딸 하나. 이미 빠듯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큰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 제가 엄마 모실게요. 너? 네. 말이 쉽지. 내 남편은 뭐래? 설득할게요. 현실 좀 봐. 너네 집 좁잖아. 방 하나 더 얻을게요. 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큰오빠가 비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너 엄마 모셔. 대신 엄마 유산 분배는 우리가 정한 대로 해.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유언장 쓰셨어. 우리가 도와드렸지.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강남 아파트 15억 장남 민수, 차남 민호 73분할. 예금이역 장남 민수, 차남 민호 73분할. 장녀 수진 1천만 원.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지. 엄마가 이렇게 쓰셨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아들이고 너는 출가외인이잖아. 출가외인이라고요? 그게 전통이야.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지. 오빠, 지금 21세기인데요. 전통은 전통이야. 엄마가 정말 이렇게 쓰셨어요? 당연하지. 직접 보셨잖아. 여기 서명도 있고. 서명을 봤습니다. 엄마 필체가 맞았어요. 하지만 떨려 있었습니다. 뇌경색 이후의 서명. 이건 엄마 의지가 아니에요. 뭐, 오빠들이 강요한 거잖아요. 강요? 우리가 언제? 엄마 상태 보세요.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 공증도 받았으니까. 둘째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억울하면 소송해. 근데 이길 수 없을걸? 웃고 있었어요. 엄마 모시겠다며? 그럼 모셔. 유사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소리 없이요. 엄마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까? 저를 출가외인으로 30년을 키운 딸을 30년 전 마이너스 아버지의 죽음. 제가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였죠.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새 남매를 홀로 키워야 했으니까요. 큰 오빠는 20, 둘째 오빠는 18, 저는 16.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하셨어요. 보험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전세집과 식당뿐. 엄마는 식당을 계속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애들아, 엄마 힘들어도 참아라. 너희들 대학 보낼 거야. 큰 오빠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엄마 등록금이 걱정 마. 엄마가 다 할게. 엄마는 식당 일에 더해 새벽 청소 일까지 하셨어요. 둘째 오빠도 대학에 갔습니다. 엄마의 허리는 점점 굽어갔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엄마, 저는 대학 안 갈래요. 왜? 취직할게요. 엄마 도와드릴게요. 안 돼. 엄마가 소리치셨어요. 너도 대학 가야 해. 시집 잘 가려면. 엄마, 오빠들은 장가 가야 하니까 더 많이 줘야 하지만 너도 대학은 나와야 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오빠들한테 더 많이 줘야 하는지.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에 갔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었으니까요. 대학 3년 때 재훈을 만났습니다. 선배였어요.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하자. 졸업하고 바로 청혼을 받았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네. 엄마가 우셨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 시집 잘 가네. 결혼식 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시집 가면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라. 친정은 자주 오지 말고. 왜요? 그게 며느리 도리야. 하지만. 알았지? 네. 그게 엄마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친정은 자주 오면 안 된다. 명절에도 시댁 먼저. 저는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1년에 엄마 뵙는 게 서너 번. 전화도 자주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요. 그 사이 오빠들은 자주 갔어요. 엄마 돈 좀. 엄마 애들 학원비 좀. 엄마 전세 자금 좀. 엄마는 다 주셨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떡해. 저한테는 안 주셨어요.
넌 시집 갔잖아. 친정에 손 벌리면 안 돼. 저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중, 육아, 파트타임 일. 하지만 친정에 손 벌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요양원 상담. 어르신, 여기 시설 구경하실래요? 상담사가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요. 1인실은 월 300만 원입니다. 큰오빠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무 비싸네요. 2인실은 200만 원이고요. 그것도 비싸네. 4인실은 150만 원입니다. 그걸로 하죠.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이 떨렸습니다. 설. 엄마, 거기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4인실은 좁고 어두웠어요. 4명의 노인이 비좁게 누워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어떻게 내실 건가요? 저희 형제가 반반 낼게요. 큰오빠가 대답했어요. 수진 씨는요? 수진이는 빼고요. 아, 출가하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 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대해요. 뭐? 엄마를 여기 보낼 수 없어요. 너 무슨 권리로? 딸로서의 권리요. 출가한 딸은 권리 없어. 법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유언장 받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전부 주기로 하셨어. 그건 오빠들이 강요한 거잖아요. 증거 있어? 엄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만. 에? 엄마 괜찮아요. 제가 모실게요. 큰오빠가 비웃었어요. 너 남편은 뭐래? 설득할게요. 현실 봐라. 내 시어머니도 있는데. 방법을 찾을게요. 말이 쉽지. 둘째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진짜 모실 거야? 응. 그럼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내. 뭐? 수진이가 모시겠다잖아. 그럼 수진이가 알아서 해. 오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내가 모시겠다며. 같이 모시자는 거지. 제가 혼자 다 떠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 내가 반대한 거고. 그럼 비용은요? 몰라. 내가 알아서 해. 오빠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 하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큰오빠가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너 모셔. 대신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 안 그럴게요. 그리고 유산은 유언장대로. 알았어요. 엄마를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설득해야 했어요. 남편의 반대.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퇴근한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요. 뭐? 제발 허락해줘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우리 집 좁잖아. 알아요. 그래서 전세 더 큰 데로 옮기면 어떨까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제가 일 더 할게요. 당신은 지금도 파트타임 하잖아. 풀타임으로 바꿀게요. 그럼 집안일은 새벽에 하고 밤에 할게요. 재훈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 오빠들은 뭐 해? 오빠들은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싫어요. 엄마를 그런데 보낼 수 없어요. 당신 엄마가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봐. 당신 결혼할 때 얼마 받았어? 500만 원. 오빠들은 각각 5천만 원씩. 막 차별받았잖아. 그래도 뭐. 당신은 항상 뒷전이었어. 명절도 시댁 먼저 가라 하고 돈도 안 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예요. 제 엄마라고요.
수진아, 제발요. 제발 허락해줘요. 재훈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조건이 있어. 조건? 첫째, 우리 엄마한테 피해주면 안 돼. 당연하죠. 둘째, 전세 옮기는 비용은 당신이 벌어. 알았어요. 셋째, 간병도 당신 혼자. 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당신 오빠들한테 돈 한 푼도 받지 마. 왜요? 자존심 상해. 당신 오빠들 태도 봤어? 완전히 우습게 보잖아. 하지만 당신이 모시겠다고 한 거야. 그럼 끝까지 당신이 책임져. 무거운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어요. 알았어요. 다 할게요. 다음 날 엄마를 모시러 갔습니다. 엄마 아파트는 정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빠들이 나중에 팔 거니까요. 엄마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약 필요한 것들. 옷장을 정리하는데 작은 가방이 나왔어요.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열어봤어요. 통장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봤어요. 전부 엄마 명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통장 5천만 원. 두 번째 통장 7천만 원. 세 번째 통장 1억 원. 네 번째 통장 8천만 원. 다섯 번째 통장 6천만 원. 총 3억 7천만 원.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가방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그건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요? 비상금. 비상금이요? 30년. 모았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빠들은 알아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뭐, 왜 숨기셨어요? 나중에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나중에, 주려고. 누구한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아니, 정했지만 말하기 두렵다고. 가방을 다시 넣었습니다. 엄마, 이건 비밀로 할게요. 고마워. 짐을 챙겨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은 난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불편해 하셨거든요. 수진아, 친정어머니 모시는 건 좋은데. 네, 어머니. 방이 부족하잖아. 알고 있어요. 전세 더 큰 데로 옮길게요. 그래. 돈은 제가 일 더해서 벌게요. 그래. 고생이 많겠구나.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불편하실 텐데. 하지만 친정엄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엄마 간병이 시작됐어요. 간병의 시작. 엄마, 입 벌리세요. 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쪽 입이 잘 안 벌어졌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맛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실까요? 엄마, 왜 우세요? 미안해. 뭐가요? 짐. 이래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모시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 식사 준비. 6시에 시어머니 식사 준비. 7시에 남편, 딸 식사 준비. 8시에 엄마 약 챙기고 옷 갈아입히고 9시에 파트타임 일 가고 오후 5시에 퇴근해서 장 보고 6시에 저녁 준비. 7시에 설거지. 8시에 엄마 목욕시키고 9시에 엄마 마사지하고 10시에 엄마 재우고 11시에 빨래하고 12시에 청소하고 새벽 1시에 잠들었어요. 그리고 4시간 뒤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무너졌어요. 수진아, 괜찮아? 재훈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 네.
하지만 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세 옮기려면 돈이 필요했고 파트타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풀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말도 없이요. 수진아, 이러다 쓰러지겠어. 동료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완전 해골이야.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해골 같았어요. 눈은 푹 꺼지고 뺨은 움푹 들어가고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엄마가 눈치채셨어요. 수진아. 네, 엄마. 너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안해. 엄마, 미안하단 말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우셨습니다. 밤마다요. 조용히요. 이불을 적시며요. 오빠들의 방문. 3개월 만에 오빠들이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큰 오빠가 물었어요.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잘 지내. 다행이네요. 수진이가 잘 모시나 봐요.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진아. 네. 엄마 연금 통장 어디 있어? 왜요? 생활비 필요하잖아. 우리가 관리할게. 안 돼요. 뭐? 그건 엄마 돈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아니에요. 제가 관리할게요. 큰 오빠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돈을 왜 오빠가 관리해요? 우리가 장남, 차남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둘째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믿고 맡겨. 싫어요. 왜? 나중에 유산이라고 가져갈까봐. 뭐라고? 유언장 받잖아요. 전부 오빠들 거라고. 큰 오빠가 벌떡 일어섰어요. 너 지금 우리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당연한 거야. 우리가 장남, 차남이니까. 그래서 연금도 가져가려고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지. 같은 말이에요. 엄마가 휠체어에서 손을 들으셨어요. 그만. 에?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가. 관리해. 큰 오빠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믿어. 엄마. 나가. 엄마, 우리 친아들이에요. 나가. 라. 오빠들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문을 쿵 닫고요. 엄마가 울었어요. 차나? 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미안. 에? 미안하긴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를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1년의 간병.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1년이 흘렀어요. 엄마는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거든요. 제가 매일 모시고 갔어요. 수진아,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말씀도 조금씩 또렷해지셨어요. 오른팔도 조금 움직이셨고요. 엄마 대단하세요. 내 덕분이야. 하지만 제 몸은 한계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쓰러졌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동료가 달려왔어요. 어지러워. 병원 가야겠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로, 영양실조, 만성피로. 이러다 큰일 나요. 쉬셔야 해요.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왜요? 엄마 모셔야 해서. 가족은 없어요? 오빠들은 안 도와줘요. 남편은요? 남편도 바빠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 당신이 먼저 쓰러져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휠체어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아. 네, 엄마. 어디 갔었어? 마트에서 일했어요. 얼굴이 안 좋아. 피곤해서 그래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그만해. 뭘요? 요양원 갈게. 싫어요. 난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거짓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미안. 미안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울었어요. 한참을요. 그날 밤 엄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뛰어갔어요. 엄마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편지 쓰고 있어. 누구한테요? 변호사. 변호사요? 유언장. 바꿔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 너한테. 나. 줄 거야. 뭐라고요? 아파트도. 돈도. 나.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오빠들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내. 돈이야. 내가. 줄 사람. 내가. 정해. 엄마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비밀 유언장. 다음 날 엄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어르신, 유언장 변경하시겠다고요? 네. 기존 유언장이 있으신가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들들이 만든 거예요.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강요. 받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새로 작성하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부. 딸한테. 장녀 박수진 씨에게 전 재산 상속? 네. 아드님들은요?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그러시면 나중에 분쟁이. 상관없어요. 네. 뜻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해만이 진짜 내 딸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돈만 원했어요. 엄마 그래도. 수진아. 받아줘. 네, 엄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셨어요. 이번에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자신의 의지였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엄마가 밖의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시원하다. 엄마 뭐가요? 마음이 편해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네. 하나 더 말해줄게. 있어. 뭔데요? 강북에 건물 있어. 건물이요? 네. 아빠 살아계실 때 샀어. 얼마짜리인데요? 10억쯤 될 거야. 네. 오빠들 몰라. 아무도 몰라. 왜 숨기셨어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이요? 누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보려고. 엄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누가 돈 때문에 오는지,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2년째 간병. 봄이 왔습니다. 2년째 간병이었어요.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짚고 조금 걸으실 수 있었어요. 수진아, 마, 걸어. 엄마, 대단해요. 네, 덕분이야. 하지만 제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요. 수진아, 병원 가야 해. 재훈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 파스 붙이면 돼요. 이러다 큰일 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엄마가 눈치채셨습니다. 수진아, 아픈 거지?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정말 괜찮아요. 허리 아프지?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보면 알아. 엄마가 지갑을 꺼내셨어요. 이거 써. 1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병원 가. 이 돈은 엄마 것이에요. 네. 주는 거야. 안 받아요. 제발. 결국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허리 수술 하셔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하고. 그럼 안 돼요. 왜요? 엄마 돌봐야 해서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수술 안 하시면 나중에 못 걷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약을 처방받고 나왔습니다. 진통제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어? 괜찮대요. 약만 먹으면 된대요. 거짓말 마라. 진짜예요. 엄마가 울었어요. 네. 탓이야. 아니에요. 내가 짐이 돼서.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 가족이에요. 엄마를 안았습니다. 오빠들의 재방문. 6개월 만에 오빠들이 또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시네요. 큰오빠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지팡이를 짚고 걷고 계셨거든요. 응. 수진이가 잘 돌봐줘서 다행이네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빠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엄마. 응? 아파트 정리하려고요. 왜? 엄마 이제 여기 사시잖아요. 빈집 놔둘 필요 없죠. 아직 팔아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유원장에도 우리한테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건 엄마가 저를 봤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엄마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예요? 살아계셔도 정리는 해야지.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에요. 유원장 있잖아. 유원장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큰오빠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 왜 자꾸 끼어들어? 제 엄마니까요. 출가한 딸이 무슨. 법적으로 똑같은 상속인이에요. 뭐,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아요. 큰오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유산 노리는 거야? 노리는 게 아니라 엄마를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웃기지 마. 웃긴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제가 혼자 모셨어요. 오빠들은 뭐 했어요? 둘째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빴어. 바빠서 1년에 2번도 안 와요? 회사 일이. 회사 일보다 엄마가 안 중요해요? 너도 일했잖아. 저는 일하면서 엄마 모셨어요. 혼자서요. 엄마가 손을 들으셨어요. 그만. 해. 엄마.
다들 나가. 엄마 나가. 라. 오빠들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두고 봐. 유언장 있으니까. 문이 쿵 닫혔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네, 엄마. 나중에 나 알게 될 거야. 뭘요? 진실을. 마지막 가을. 3년째 가을이 왔습니다.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조금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공원 가자. 정말요? 응. 바람 쐬고 싶어. 공원에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예쁘다.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줄 몰랐어. 엄마가 열심히 재활하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야.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네. 고마워. 괜찮아요. 나 죽으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 봐. 네. 너한테 나 줬어. 알아요. 유언장 바꾼 거요. 그것만. 아니야. 뭐가 더 있어요? 통장들. 기억하지? 비상금이요? 응. 그것도 나 내 거야. 엄마. 그리고 강북 건물. 네. 그것도 내 이름으로 바꿨어. 언제요? 지난달에. 오빠들은 몰라요? 응. 아무도 몰라. 왜 이렇게까지?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너만이 진짜 날 사랑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돈 때문에 왔어. 그래도 오빠들인데. 아니야. 이제 알겠어. 누가 진짜 가족인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흩날렸어요. 수진아. 네. 행복하게 살아. 엄마도요. 나는 이제 행복해. 왜요? 널 봐서. 그날이 마지막 산책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그로부터 한 달 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엄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성공률이. 해주세요. 제발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이 걸렸어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재훈이 옆에 있어줬어요. 괜찮을 거야. 무서워. 수진이가 이렇게 잘 모셨는데 엄마도 아시잖아. 오빠들도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뇌출혈이래요. 심각해? 수술 중이에요. 큰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오빠. 뭐, 사실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둘째 오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엄마 수술 중이야. 좀 위험하대. 응, 알았어. 나중에 연락할게. 누구한테 전화한 걸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혼수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제발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3개월의 기다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단풍이 예뻤어요. 엄마, 오늘 하늘이 참 맑았어요. 엄마, 저 오늘 일 끝나고 바로 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어느 날 의사가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슨 결정이요? 이대로 가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하셔야. 안 돼요. 하지만 절대 안 돼요. 오빠들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 큰오빠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엄마 고통만 연장하는 거야. 그건 오빠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남, 차남이야. 저도 딸이에요. 둘째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현실 봐. 의료비 얼마나 나가는데. 그건 이미 3천만 원 넘었어. 계속 이러면 파산해. 제가 낼게요. 너 돈 있어? 없어도 빌려서라도 낼게요. 큰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혼자 결정할 순 없어. 우리도 보호자야. 하지만 다음 주까지 생각해봐. 그때까지 결정 못하면 우리가 결정할 거야. 오빠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제발요. 오빠들이 포기하래요. 하지만 저는 안 포기할 거예요. 절대로요.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새벽 3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엄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엄마. 진아. 네, 엄마. 제예요. 물을 드렸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얼마나 잤어? 3개월이요. 그렇게 오래. 괜찮아요. 이제 깨어나셨으니까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포기 안 해서. 당연하죠. 오빠들은 연명치료 중단하래요. 역시. 하지만 저는 안 들었어요. 착해.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엄마는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다니.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의지가 강하신가 봐요. 한 달 뒤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회복하셨는데. 아니야. 느껴져. 엄마. 그래서 말해두고 싶어. 뭘요? 변호사한테 연락해. 다음 날 변호사가 왔습니다. 엄마가 최종 확인을 하셨어요. 전부 딸 수진에게. 네, 확인했습니다. 아들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내 뜻이야. 일주일 뒤 엄마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품에서요. 수진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행복하게 살아. 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 3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어요. 오빠들도 왔습니다. 엄마. 큰오빠가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진짜 우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변호사가 왔어요. 유족 여러분, 유언장 공개하겠습니다. 유언장이요? 오빠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저희 법무법인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 박금순 여사의 유언입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금순은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강남구 아파트는 장녀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큰오빠 얼굴이 굳어졌어요. 2. 예금, 전액은 장녀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둘째 오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3. 강북구 상가 건물은 장녀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상가 건물이요? 그게 뭐예요? 4. 장남 박민수, 차남 박민호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큰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유언장이 2개예요? 네. 최근 것이 유효합니다. 언제 작성했어요? 3년 전입니다. 3년 전이라면 우리가 작성한 것보다 나중이네요? 그렇습니다. 둘째 오빠가 저를 노려봤어요. 수진아, 이거 무슨 짓이야? 전 몰랐어요. 거짓말. 분명 내가 꼬드긴 거야.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왜 이렇게 했겠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언장에 부기가 있습니다. 부기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30년간 세 자녀를 키웠다. 남편이 일찍 죽어 혼자 식당 일, 청소 일을 하며 애들을 키웠다. 아들들에게 더 많이 주었다. 장가 가야 한다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딸에게는 적게 주었다.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모신 건 딸뿐이었다. 아들들은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 유산만 챙겼다. 딸은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나를 간병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알겠다.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혈육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전부 준다. 이것이 내 마지막 선택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오빠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둘째 오빠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저도 울었어요. 엄마.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총 상속 재산 목록입니다. 강남 아파트 15억. 예금 통장 5개 3억 7천. 강북 상가 건물 12억. 총 30억 7천만 원입니다. 오빠들이 경악했어요. 30억이요? 건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분이 생전에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고인께서 비밀로 하셨습니다. 큰오빠가 저를 봤어요. 수진아, 너는 알았어?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보여주면 누가 돈 때문에 오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숨기셨다고 합니다. 둘째 오빠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였구나. 오빠, 우리가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연명치료 중단하려고 하고, 큰오빠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울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들들의 배신에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에필로그. 장례가 끝났습니다. 엄마의 유산을 정리했어요. 오빠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왜? 미안해. 뭐가?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둘째 오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 돈만 보고, 엄마는 안 보고. 알았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수진아, 유사는 엄마 뜻대로 할 거예요. 알았어. 우리 자격 없어. 오빠들이 돌아갔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었어요. 남편 재훈이 옆에 왔습니다. 괜찮아? 응. 엄마 마지막 선택. 어땠어? 눈물 나. 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들들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견디고. 하지만 너는 곁에 있었잖아. 그게 다행이야. 내가 없었으면. 재훈이 저를 안았어요. 수진아, 너 정말 잘했어. 고생 많았어. 고마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준 돈 잘 써야지. 어떻게? 엄마처럼 외로운 노인들 돕는 데 쓸 거야. 좋은 생각이야. 엄마 영정을 받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 제대로 쓸게요. 엄마가 평생 모은 거 의미 있게 쓸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의 대답 같았어요. 한 달 뒤, 박금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홀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엄마 봐요. 엄마 이름으로 재단 만들었어요.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사랑,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줄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잘 운영됐어요.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엄마 모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빠들이 재단에 왔어요. 수진아, 왜 왔어? 우리도 도우면 안 될까? 뭐라고? 재단 일. 우리도 돕고 싶어. 왜? 속죄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못한 거라도 다른 분들한테는 잘하고 싶어. 큰오빠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생각했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좋아요. 같이 해요. 정말? 응. 엄마도 원하실 거야. 오빠들이 울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대신 조건 있어요. 뭐든지. 진심으로 해요. 엄마 생각하면서. 그럴게. 그날부터 우리 삼남매는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심으로요. 2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기일이 왔어요. 삼남매가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꽃을 올렸습니다. 엄마, 재단 잘 운영하고 있어요. 큰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둘째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엄마, 마지막 선택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너희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 돈이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혈육이 가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 엄마의 마지막 선택은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셔서.